학교와 학교장의 거꾸로 지구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퇴적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화성암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은 퇴적암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럼 퇴적암이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퇴적되어서 생긴 암석이다라는 것이에요. 퇴적이라는 건 뭔가 차곡차곡 쌓는 거죠. 어떻게 생기느냐? 퇴적암은 원래 기본적으로 기존에 어떤 원암이 있었어요. 원암. 원래 암석. 원래 어떤 암석이 있었는데 이 암석이 풍화 침식을 당하는 거예요. 풍화 침식을 당하면 이게 잘게 쪼개지겠죠. 다 잘게 쪼개져서 부서진 거예요. 풍화 침식된 거죠. 그 상태로 어딘가로 운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 한 켠에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켠에 쌓이게 돼요. 쌓여가지고 운반되다 말고 어디 한 켠에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얘네들의 무게 때문에 서로 눌리게 됩니다. 많이 쌓이면 무거우니까 눌리겠죠. 그렇게 눌리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다짐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디선가 눌려버렸어. 그래서 이 다짐작용까지 된 상태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봐보면은 아마 이런 상태일 거예요. 뭔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눌린 상태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눌리기만 해서 암석이 되는 건 아니죠. 이 눌린 상태에서 이게 서로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뭔가 본드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주면은 얘네가 하나의 암석이 되겠죠. 딱 단단해져가지고. 이 본드 작용을 하는 게 이 본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교결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짐작용 이후에 교결작용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교결작용을 이용해서 붙여주면은 비로소 퇴적암이 완성이 되는 거죠. 퇴적암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럼 이 교결작용을 하는 교결 물질들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뭐 석회질이나 뭐 규질 물질들 그리고 뭐 산화철 이런 것들이 이런 본드의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퇴적암을 생성시키는 데 도와줘요. 이렇게 생성되는 퇴적암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쇠설성 퇴적암, 둘째 화학적 퇴적암, 셋째 유기적 퇴적암이 있는데 쇠설성 퇴적암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 쇠설, 파쇄한다는 그 쇠자예요. 뭔가를 파쇄해서 만든 퇴적암이다. 방금 위에서 본 과정, 원암이 부서졌다가 다시 쌓여서 생기는 퇴적암이 이런 쇠설성 퇴적암이에요. 파쇄 작용을 거친 거죠. 근데 이때 이 파쇄된 것들이 쌓일 때 얼마나 크기가 큰지에 따라서 이 파쇄된 입자들의 크기에 따라서 종류들을 구분을 또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파쇄된 입자가 큰 경우 이런 걸 우리 자갈이라 부르거든요. 자갈이 쌓인 경우는 자갈 역자를 써서 여감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게 적당한 크기면 이걸 모래라고 불러요. 모래가 쌓이면 사암이다 이렇게 부르고 굉장히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이런 걸 진흙이라 부르는데 이런 진흙이 쌓여서 생긴 것을 우리가 쉐일이다 라고 부릅니다. 쉐일 또는 이암도 있지만 보통은 쉐일을 많이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외에도 화산이 폭발하면 재가 날리죠. 그런 화산재들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응회암이다 라고 불러요. 여기서 응자는 쌓일 응자에 응축될 응자고요. 회자는 재회자예요. 즉 재가 쌓인 것이다. 재가 응축된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쇠설성 퇴적암이 있는 반면에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퇴적암이 있는데 그걸 바로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경우냐 바로 증발되고 잔여물이 남았을 때 또는 침전이 되었을 때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뭐 소금물이 있었어요. 그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있었는데 이 안에 이제 소금 성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물이 다 증발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물이 다 증발하고 날아가면 소금만 남죠. 이 남아있는 소금들끼리 뭉쳐서 굳어버린 거. 이런 게 증발 잔여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화학적 작용을 통해 생성된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앙금 생성 반응 배웠을 거예요. 앙금이 생성될 때 어떤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가라앉으면 그게 앙금이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생기는 이런 게 침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바로 화학적 퇴적암이에요. 대표적인 게 CaCO3 탄산칼슘이 굳어져서 생기는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있고요. NaCl 염화나트륨이 굳어져서 생기는 암염이라는 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SiO2 규질 성분들이 굳어서 생기는 척트라는 암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기적 퇴적암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유기체가 굳어서 생긴 퇴적암이에요.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체의 유해나 골격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생명이 죽고 나서 그 뼈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식물은 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가 굳어서 생기는 그 퇴적암이 바로 석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화학적 퇴적암에서도 봤지만 탄산칼슘이 굳어서 생기는 탄산칼슘이 보통 식물의 뼈, 식물은 아니죠. 동물의 뼈나 아니면은 뭐
조개 껍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석회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굳어서 석회암이 되고요. 또는 규질 성분들이 굳어서 규조토나 서트 같은 그런 퇴적암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본 영화는 승리호입니다. 자, 이런 퇴적암들이 쌓이면은 특정한 구조들을 이루는데 그런 걸 우리 퇴적 구조라고 불러요. 특히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퇴적 구조는 뭐냐면 바로 층리라는 거예요. 이 층리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퇴적암이 쌓일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막 자갈이 쌓이고 있었어요. 자갈이 막 층층층 쌓였어요. 이렇게 자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위에 이번에는 모래가 쌓인 거예요. 모래들이 막 쌓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번에는 진흙이 막 쌓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갈이 쌓인 라인과 그리고 모래가 쌓인 곳, 그리고 모래와 진흙이 쌓인 곳 사이에는 얘네들을 구분하는 띠 같은 게 보일 거예요. 라인 같은 게. 그런 걸 우리가 층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요 라인이 보이죠? 이런 걸 층리라고 부르고요. 이 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요 면을 층리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퇴적감이 그냥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항상 이런 바른 층리가 보이게 될 거예요. 층층이 쌓였다 해서 층리니까 이렇게 층층층 쌓이기만 하면 이렇게 평행한 층리가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가끔씩 이 층리가 좀 다른 모양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퇴적 환경에서 그런 경우를 갖는지, 그리고 그런 건 뭐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층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사층리는 뭐냐면 우리 흔히 이 사자를 모래사자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이거는 경사의 사자예요. 경사진 층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층리가 지금 보면은 요게 층리예요. 요게 층리가 평행하게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라 경사가 져 있죠. 요런 게 바로 사층리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평행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졌느냐?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은 바로 퇴적되는 과정에서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이 퇴적물들이 흘러가 가지고 그 흐름 모양대로 쌓였기 때문에 기울어진 채로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에 이렇게 그 모래 언덕이 있죠. 근데 여기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여기 이 뒤쪽에 있는 모래들이 날아가 가지고 깎여 나가서 요 앞으로 이렇게 다시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이 또 쌓여서 요 앞으로 이렇게 쌓일 거고요. 또 깎여 가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그 상태로 요 상태로 굳어버리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층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층리는 바람이 부는 사막이나 물이 흐르는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층리를 보면요, 요렇게 기울어진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공을 올려놓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공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겠죠. 요 공이 굴러 떨어지는 요 방향으로 물과 바람이 흐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방향대로 요 방향대로 공이 떨어지는 요 방향대로 공이 떨어지는 시작점이 윗부분이고요. 공이 떨어질 부분이 아랫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퇴적이라는 게. 그랬을 때 어떤 게 먼저 퇴적이 되냐? 당연히 아래에 있는 게 먼저 퇴적이 된 거죠. 바로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먼저 퇴적이 된 거고, 요 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나중에 퇴적이 된 거. 그래서 먼저 퇴적이 된 곳이 아래쪽이고요. 나중에 퇴적된 곳이 위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층리를 봤는데 어떤 퇴적 구조에 사층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럼 얘는 지금 공이 여기서 이렇게 굴러가는 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때는 반대로 뒤집힌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된 후에 이게 그대로 그냥 180도 돌아버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역전되었다라고 부릅니다. 역전된 그런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아래쪽이 원래 먼저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래쪽이 나중에 쌓인 게 되고 요 위쪽이 먼저 쌓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순서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뭐 지각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뒤집어져 버린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역전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퇴적 구조를 보면은 역전 여부까지 알아낼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점이층리 보겠습니다. 점이층리는 말 그대로 점점 뭔가 사이즈가 달라지는 층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여기 커다란 게 쌓여 있다가 위로 가면 점점 작아진 게 쌓이게 되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점이층리예요. 그래서 점이층리는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층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바로 수심이 깊은 물 속에 퇴적이 될 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해변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이 해변 근처에 굉장히 얕은 바다 쪽, 이쪽을 뭐라 부르냐면 대륙봉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륙봉을 지나가면 갑자기 급경사가 나요. 여기를 우리가 대륙사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륙사면에서 급경사가 나오다가 이제 해저에 도달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대륙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때 대륙봉에서 대륙대까지 가는 요 대륙사면에서 워낙 경사가 갑자기 가파르다 보니까 막 여기서 암석들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굴러 떨어지게 되면서 이 아래 대륙대 쪽에 가서 쌓이게 되는데, 이때 암석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입자들이 커다란 애들도 있을 거고 조그만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더 먼저 떨어지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커다란 게 먼저 굴러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대륙대에 와서 커다란 게 먼저 쌓여 있고 그 위에 점점 올라갈수록 조그만 게 쌓이는 경우, 그 상태로 굳어버리면 그게 바로 점이층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퇴적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이층리도 당연히 커다란 애들이 있는 곳이 먼저 쌓인 거니까 이 아래쪽이 먼저 쌓인 거고 이 위쪽이 나중에 쌓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점이층리 중에서도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큰 게 쌓여 있고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조그만 게 쌓이는 경우. 자, 이 경우도 아까 앞에서 본 사층리와 마찬가지로 역전이 된 경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흔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연흔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연한 흔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연한 흔적. 뭐의 연한 흔적이냐? 물이 출렁출렁거린 것의 연한 흔적인 거예요. 어떤 물이 이렇게 뭐 호수라든지 뭐 이런 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있죠. 근데 굉장히 얕은 물인 거예요. 얕은 물. 얕은 물이면 그 아래에 있는 흙도 바닥도 이 출렁거린 이 모양을 그대로 여기에 이제 새기게 돼 버려요. 이게 굳어버리면 그게 바로 연흔입니다. 그래서 연흔이 생성되는 환경은 수심이 얕은 물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흔도 마찬가지로 상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렁출렁거릴 때 뾰족한 부분이 위쪽이고요. 뾰족하지 않고 이 둥근 부분이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둥근 부분이 아래쪽이니까 먼저 쌓인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가끔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면 요거는 역전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퇴적 구조로 건열이란 게 있습니다. 건열은 건조해서 생긴 균열이다 라는 뜻이에요. 건조하니까 바닥이 갈라져서 생긴 균열이에요. 우리 옛날에 막 가뭄이 일어났을 때 뭐 그 사회 시간에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바닥이 쩌적쩌적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건열입니다. 그래서 건열이 생기려면 물이 없어야 돼요. 수분이 없어야 돼요. 건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이제 퇴적이 되면은 그런 퇴적물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질 때 어떤 바닥이 있으면 건조해서 쩌적쩌적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뾰족하게 아래로 뾰족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건열도 뾰족한데서 깊은 곳이 바로 아래쪽이 되는 거고, 요 그냥 평탄한 부분이 있는 쪽이 이제 위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끔 어떤 퇴적 구조를 봤는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있더라, 위로 뾰족하더라, 그럼 얘는 역전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건열이 생기는 지형은 건조한 환경이거나 또는 융기가 일어나는 지역도 가능합니다. 융기라는 건 바닥이 갑자기 위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물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게 위로 솟아 올라와서 물 밖으로 나오면 건조해지겠죠. 그러면서 이런 건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 지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라는 곳에 가면은 연흔이나 건열이 잘 관찰이 되면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발견되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문소 지역인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가 과거에 고생대 시절의 바다였구나, 그때 생성된 석회암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고생대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거든요. 그리고 이 삼엽충은 바다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의 지형을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채석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채석강이라는 곳이 가면 지금 그림으로는 이 두 번째 그림인데요. 원래 호수 밑바닥에서 생성되었었는데 그게 나중에 파도에 의해 침식되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그런 퇴적층인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 가면 고성군에 아주 유명한 곳이죠. 고성 가면 덕명리라는 곳에 뭐가 나타나면 바로 공룡 발자국이 보여요. 연은 건열 이런 것도 보이고 공룡 발자국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여기가 과거에 중생대 시절,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거든요. 이때 퇴적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적 지형은 사실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은 걸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신용으로는 제가 요 정도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혹시나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번에 개설이 안 됐지만 나중에 방과후를 꼭 들으세요. 그때는 아주 자세하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히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